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 업체입니다. 범퍼가 떨어지고 앞부분이 찌그러진 사고 차량이 즐비합니다. 대부분 보험 수리여서 차주가 굳이 대체 부품을 원하지 않으면 OEM, 즉 순정 부품으로 수리됩니다. 델신이라는 데는 정품을 추천해. 왜? 이거를 껴주고 하자가 있으면 말이 없는데 이걸 껴주고 하자가 있으면 말이 있어. 시비거리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무조건 순정을 하는 편이고요. 목적 자체가 원상태로 돌려놓는 목적이기 때문에 순정 부품을 쓰는 게 저희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는 16일부터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에선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이 순정 부품과 동일하게 차량 수리 때 사용 가능한 부품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품 가격과 조달 기간, 대차 비용 등을 고려해 더 저렴한 쪽으로 보험 수리 인정액이 책정됩니다. 즉 순정 부품이 100만 원, 대체 부품이 65만 원이고 두 부품 모두 같은 시간 내에 조달 가능하다면 대체 부품 수리비로 보험 처리되는 겁니다. 품질은 차이가 없는데 30에서 40% 싼 대체 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면 보험회사 부담이 줄고 결국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거란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입니다. 한국이 너무너무 대체 부품 활용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보험료 인하를 체감하긴 어렵고 보험회사 배만 불릴 거란 시각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OEM 부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그 차액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 손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국민청원 사이트엔 대체 부품 품질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고 자동차 가치 하락도 결국 소비자의 몫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으로 제때 수리가 가능한지 자동차 정비업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을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거나 인증 부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순정 부품보다 조달이 늦어 수리 기간이 길어지고 차주에게 대차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트를 하나 시켜보면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늦어요. 아침에 들어오면 저녁에 빼요. 범퍼 하나 정도면. 그런데 그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1박 2일 걸린다. 표준약관 개정을 예고한 금융감독원은 아직 품질 인증 부품 조달 상황이 원활하지 않은 건 맞다며 대차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순정 부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그냥 순정 부품을 쓰면 된다는 게 약관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 활용도를 높이면 보험료 인하뿐 아니라 국내 중소업체들의 부품 생산 요건이 조성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품질 인증 부품 2천여 개 가운데 국내산 비중은 28%로 55%를 차지하는 타이완산보다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또한 원래의 목적인 보험료도 과연 인하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사고를 당한 피해 차주가 순정 부품으로 교체하려 해도 약관이 개정되면 추가 자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란 불만이 특히 많이 제기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약관 적용 대상자를 줄이는 등의 보완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해당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으로 제때 수리가 가능한지 자동차 정비업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을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거나 인증 부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순정 부품보다 조달이 늦어 수리 기간이 길어지고 차주에게 대차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트를 하나 시켜보면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늦어요. 아침에 들어오면 저녁에 빼요. 범퍼 하나 정도면. 그런데 그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1박 2일 걸린다. 표준약관 개정을 예고한 금융감독원은 아직 품질 인증 부품 조달 상황이 원활하지 않은 건 맞다며 대차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순정 부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그냥 순정 부품을 쓰면 된다는 게 약관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 활용도를 높이면 보험료 인하뿐 아니라 국내 중소업체들의 부품 생산 요건이 조성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품질 인증 부품 2천여 개 가운데 국내산 비중은 28%로 55%를 차지하는 타이완산보다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또한 원래의 목적인 보험료도 과연 인하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사고를 당한 피해 차주가 순정 부품으로 교체하려 해도 약관이 개정되면 추가 자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란 불만이 특히 많이 제기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약관 적용 대상자를 줄이는 등의 보완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진 해당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목적 자체가 원상태로 돌려놓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무조건 순정을 하는 편이고요. 이 보험으로 차를 수리할 때 순정품 대신에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자동차 보험약관 개정안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자, 그러자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서면서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과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동차 수리할 때 네. 수리비가 저렴한 그냥 일반 공업사를 가십니까? 아니면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가십니까? 네, 사실 마음은 정식 서비스센터 가고 싶지만 네. 현실은 또 뭐 과실 비율도 따지고 보험사에서 안내하다 보면 내 과실이 많다. 그럼 일반 공업사 가기도 하고 또 보험사에서 안내하면 협력 공업사에 가기도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어디를 가느냐 이거는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결정 자체를 보험사가 결정해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이 자동차가 오래된 경우에 중고 부품 구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자, 보험 수리를 할 때는 이 새 부품을 쓸지 중고 부품을 쓸지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사고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네. 그러면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못 줄 망정. 네. 이 제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 원상 회복이 가능한데도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뭐 대체 부품으로 교체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과실은 백등인데 네. 손해 보는 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일단 금융당국이 보험약관을 개정하려던 방향이 네. 보험 수리를 할 때 순정 부품과 좀 싼 대체 부품이 있으면 네. 이 대체 부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려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나 같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취지로 국가에서도 이거 인정해줬고 또 품질 보증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니까 또 법에서도 자동차 관리법에도 이런 대체 부품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도 있으니까 네. 이걸 이유로 하는데 사실 금액만 차이 난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 이 자동차라는 것이 뭐 편리성, 사치품 아닙니다. 네. 안전이 기본적으로 담보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품이 보통 3천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아예 모르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불신만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건데 네. 자, 금융당국이 그럼 보험약관을 왜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큰 취지는 여기 발표된 걸 보면 이제 손실률이 보험사의 손실률이 많으니까 손실률을 줄이고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중고차의 부품을 이렇게 교체하게 되면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을 막게 한다. 또 그리고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뭐 앞범퍼 뒷범퍼를 완전 갈아버린다든가 네.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로도 보이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 누구라도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험약관 원래 개정했던 방향대로 순정품 대신에 대체 부품을 쓰게 되면 이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게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이런 부분을 한번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네. 부품마다 다른데 요 그랜저 같은 경우 한 비율을 든다면 순정 부품 사용하면 26만 원, 그리고 품질 인증 부품 한 17만 원, 9만 원 정도 차이 나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358만 원, 214만 원, 140만 원 차이 나고 BMW 같은 경우에도 486만 원, 281만 원, 한 1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긴 납니다. 이 외제차 이거 차값이 비쌀수록 순정 부품과 품질 인증 부품의 부품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군요. 네, 그 맞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 당국이 자동차 수리할 때 값이 좀 더 싼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그럼 자동차 보험료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로 그만큼 내려줍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순서가 바뀐 거죠.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금융당국하고 보험사에서 하려고 한 거는 보험사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낮춰서 이득을 주겠다라는 취지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낮춰가지고 얼마만큼 이득이 나는가 이 통계 내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뭐 공청회를 거치든가 사회적 합의가 되고 난 뒤에 시행을 해도 반발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차마다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 다르거든요.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런 분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순서도 없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라도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네, 자, 금융당국이 이렇게 자동차 보험약관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점은 순정 부품 사용 시 오히려 소비자가 더 내야 하는 기이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품질 인증 부품을 선택하면 OEM 부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인 페이백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장 저렴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OEM 부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그 차액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 손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 쓰던 부품을 그대로 쓰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네, 뭐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 누리꾼들 반응도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일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거센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또 자동차 관련한 뭐 유튜브나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이거는 거의 그 반대하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이상의 그런 또 댓글이나 이런 걸 나타났을 때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이 누리꾼들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만 자, 두 번째 보면 우려되는 시나리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나서 그렇다면 대체품으로 수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AS센터로 갔는데 자, 그렇다 제주도 AS센터에서 정품을 안 써서 보증 수리 못 해드리겠어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법에서는 뭐 품질 인증 부품도 무상 수리 대상이다 이런 말까지도 있고 법의 근거 조항은 있지만 실제에서 하다못해 보험사에서 어디를 가느냐, 정식 서비스 센터를 가느냐, 아니면 협력 공업체를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조차도 일반 시민들은 보험사 안내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제품 대체 제품을 쓴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법의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공업사에 가면 이거 사용하면 저희들 보장 못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 위험은 부담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따게 되는 거죠. 네, 이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들도 대체 부품을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이거는 큰 원망이 돼. 만약에 손님도 아무것도 몰라도 30만 원에서 해갔는데 나중에 정품이잖아. 그럼 어디 가서 봐도 정품이니까 하는 말이 없어. 근데 이거는 와서 왜 재생을 썼냐고 나한테 시비가 된다고 잘 안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이트를 하나 시켜보면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늦어요. 아침에 들어오면 저녁에 빼요. 업무 하나 정도면. 그런데 그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1박 2일이 걸린다. 물건이 다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인증 부품이라는. 지금도 뭐 현대 모비스나 부품 수달이 어려운 상황인데 인증 부품에서 그걸 다 구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은 우리는 인증 부품을 쓰라고 해서 인증 부품을 쓰는데 또 없는 거는 현대 모비스에 요청하면 현대 부품 가게에서는 없는 부품만 수급을 해달라고 하면 걔네들이 좋아라고 하겠냐. 당연히
그냥 심부름꾼만 되는 걸 수도 있고. 결국에 그럼 소비자들도 불만이고 가게도 불만이고. 뭐 정비업체 분들의 얘기는 대체 부품을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뭐 이런 게 일단 첫 번째 걱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차량에 대해서 어떤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 책임, 네. 정비업체 책임, 아니면 운전자 책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책임지겠지만 이 부품 자체가 순정품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이 부품에서조차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 누가 책임지느냐 불명이 되면 그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그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리 기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체 네. 부품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걸 제대로 시행하려면 어떤 감독 기간이나 시행 기간뿐만 아니라 준비물이라 그러죠. 네. 제품도 충분히 갖춰놓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대체 부품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버린다.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네. 보통은 차를 렌트합니다. 그러면 수리비보다도 렌트 기간이 더 길어져서 더 막대한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정작 그렇죠. 금액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더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니까 정부가 소비자들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내놨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부품으로 하려던 부분을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예.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소비자가 이 정품 수리를 요청한다. 그러면 정품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선택권을 부여하고요. 또 5년 내 신차 그리고 또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OEM 그러니까 신부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 부품을 사용한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순정 부품 가격의 25% 정도 네. 현금 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 아이템 논의하면서 회의 시간에 나왔던 얘기인데 자, 순정 부품을 그럼 5년짜 차까지는 사용을 하고 5년 한 달째부터는 네. 대체 부품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이제 사실 무슨 차이가 있죠? 그게 기간을 정하면 네. 그 기간의 말미에는 이런 논란이 항상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도 그나마 요번에 한 것이 5년 내 신차는 순정 부품 그리고 네. 넘어선 거는 그래도 주요 부품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약간의 여지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거보다도 이렇게 버티기식 행정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만큼 거센 반발이 좀 많이 두려웠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여기서 정부의 보완 대책 가운데 이 주요 부품, 네. 즉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OEM 그러니까 순정 부품을 사용하도록 한다는데 네네. 주요 부품과 안 중요한 부품은 어떻게 나눕니까? 사실 그런 것도 명확한 세부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갑자기 어제 오늘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큰 틀만 잡았는데 네. 이런 것도 당연히 세부화해야겠죠. 방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5년 지난 바로 그 차는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네. 이런 논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부시시켜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금융 약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네.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 소비자는 원치도 않았는데 네. 보험사에서 손실률이 크니까 이거를 금융당국에 요청을 하고 금융감독에서는 손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는 빠진 상태에서 네. 보험사 금융당국 간에 이런 방책을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 네. 결국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불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참여의 기회도 안 주고 선택권을 박탈해 버리니까 이런 거센 반발이 일어나서 네. 또 결국은 바로 또 바꾸는 이런 좀 모습도 보기 안 좋은 그런 정책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금융당국이 이 대책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그렇다면 보험 수리를 할 때 네. 대체 부품으로 우선 수리한다. 이런 약관 개정은 아예 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큰 틀로 아직 완전 폐기했다라고 네. 보긴 힘들고 유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 자체가 해외에서도 그런 식으로 순정 부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부품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대체 부품을 할 때는 그 인증 기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고 서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도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생소한데 갑자기 시행한다 이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일단 유예는 된 거죠? 네, 유예는 된 겁니다. 언제고 다시 추진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런 거센 반발에 부딪힐 걸 대비해서 네. 미리 좀 더 비전을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경일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